우리 전도부인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신마리아는 여학교 학생이 아니라 전도부인으로 사회활동을 한 거네요. 네. 신마리아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여자 중학교의 선생님에서 교감까지 승진을 하게 되어서 이제 여성으로 보자면 학교에서 승진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최고 포지션까지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는 헤론 부인의 성경 공부반에서 전도부인 역할을 했었어요. 전도부인은 이제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같이 다니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던 여성들을 말하는데 전도부인,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서구 문물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이름도 바꾸잖아요. 성명을 바꾸는 걸 보면 훨씬 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여성들이었어요. 박에스더도 의사로 진료를 할 때 말고 이제 시골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전도부인 역할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부인들은 과부, 또 나이가 든 여인들, 무당 이렇게 못 배우고 좀 불우한 여성들이 주로 전도부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김씨 자매처럼 교육받고 좀 이런 근대 여성인 전도부인들도 있었나 봐요. 네, 전도부인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양반 가문의 규수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 여인의 부덕을 훈련하는 정도의 가정교육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다 못 배우고 사실은 불우하고, 그리고 남편들이 또 그때는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성을 그 당시에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정경부인 이런 것처럼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존경을 담아서 붙여서 하는 이름이었는데, 개화기 조선에 이제 드디어 근대 여성이라고 할 만한 여성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제 단체를 형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여성 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애국부인, 전도부인, 또 신여성도 들어봤죠. 여학생,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전에는 없던 여성을 일컫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913년에 발표된 개화기 그 신소설에는 전도부인들이 이렇게 부인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는데 의장 역할을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전도부인이 새 시대가 왔다고 알리고 이제 새로운 문물을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전도부인이 주인공의 소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설만큼 그 시대상을 잘 전달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보다 오히려 소설에서 더 삶의 진실을 찾을 수도 있고 더 공감되는 이야기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김씨네 자매들을 보면서 이거 한국판 작은 아씨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매. 큰딸은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둘째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뭐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고, 그러고 보니까 셋째가 아파서 일찍 죽는 것도 같아요. 박에스더 선생님 빨리 죽으셨잖아요. 착한 셋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병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 그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박에스더도 사실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과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책도 번역하고 뭐 의료 진료하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과로로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죽게 되거든요. 또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그 내자매 이야기는 남북 전쟁 후에 미국 가족들이 겪었던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사회활동을 막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전쟁 중에 남편과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여성들이 스스로 뭐든지 해결해야 되고, 또 단체 활동을 그때 시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우가 소설가가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출판업자가 남자 이름으로 출판을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은 결혼으로 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지체 현상을 반영한 거고, 또 실제로 영국에서는 조지 엘리엇이라는 소설가가 여성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남자 이름으로 필명을 써서 여성이 쓴 소설은 너무 이렇게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너무 오글거린다라는 것에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 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들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능력을 발견하고 또 같이 연대를 했을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집단 의식을 갖게 돼요. 신마리아와 박에스더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집안을 책임을 져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이 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 여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도 부양해야 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어요. 딸로만 이루어졌던 가정,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아가기가. 그런 의미에서는 김씨 자매네가 서양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게 엄청난 행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서양에서 온, 우리나라에 온 여자 선교사들이 어떤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제 서양 여성교사들은 사실 대학까지 졸업한 아주 고급 인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으니까 차라리 타국으로 와서 이제 보람 있고 더 이제 대가가 조금 더 큰 일을 하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건데요. 와서 보니까 여기는 자기보다 더 못한 상황의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여성들을 도와주면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리고 잘 교육해서 리더십 위치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여성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실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교사들도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 먼저다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편이 낫다. 그래서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선교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마리아나 박에스더는 둘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일하는데,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꿈을 펼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